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의 문, 지식놀이터 쏙쏙 쑥쑥의 유진영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부리아 사바랭은 식사의 쾌락은 다른 모든 쾌락이 사라진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음식은 먹는 순간도 행복하지만 그 후로도 그곳을 추억하게 해서 언젠가 다시 떠나고 싶은 자극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그 지역에 가야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여러분의 가을을 추억하게 할 음식, 그 추억을 곱씹으며 다시 찾고 싶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 음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경기도의 포천 이동갈비, 수원 왕갈비, 국물 요리로는 양평 해장국, 또 의정부 부대찌개도 너무나 유명한데요.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인 남한산성의 닭죽을 소개합니다. 유독 왜 이 남한산성 주변의 닭죽이 맛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 그 맛있는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경기도 유명 성곽의 대표 음식, 첫 번째 음식, 남한산성 닭죽입니다. 뭐 등산 같은 거 왔을 때 뭐 어떤 거 드시나요? 등산 한 백숙 아닌가? 마지막으로 등산한 게 언제예요? 15년 됐나? 빵! 아예 원래 나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체질이라 맨 밑에 이렇게 올라갈 때 킴밥하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두 개씩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그리고 내려갈 때 보통은 칼국수도 많이 먹기도 하죠. 예, 닭칼국수. 저는 이제 보통 등산의 목적이 전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오이를 들고 갑니다. 등산 좀 하는 사람들 다 오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갔다가 밑에서만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굳이 뭐 올라갈 필요가 있나? 충분히 맛있는데.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그럴 때까지. 닭죽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저는 닭 요리라면 무조건 좋아하고, 사실 아플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아프지 않을 때 그냥 찾아 먹고 막 그래요. 이 닭죽 사실 우리가 많이들 먹어봤는데 특히 남한산성의 닭죽은 약간 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남한산성이 산성이에요. 산에 있는 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닭이 어디를 가서 놀겠어요. 산에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뛰어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다리 근육이 뭐 단단하겠습니까? 뭐 엄청 질긴 거 아닌가? 엄청 질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님들이 이제 산성에 놀러 온 손님들이 잠시 이제 위에 등산을 간 사이에 몇 시간 동안을 푹 굶는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주문을 하고 그렇죠. 닭 하나 삶아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갔다 와서 먹으면 와. 뚝배기에다가 찹쌀, 불린 찹쌀을 넣고 인삼, 밤, 대추 이런 거 야채를 넣고 팔팔 끓이세요. 끓인 다음에 죽이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거기다 다시 닭을 넣고 다시 뜸을 또 들여서 이렇게 끓이는 게 닭도가니 닭죽이에요. 약간 백숙이랑 삼계탕이랑 섞은 요리인 것 같아요. 약간 거의 중간 단계? 그렇지. 닭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죽이라고 보면 돼요. 한약재도 많이 들어가고. 닭발이나 이거를 같이 넣고 구우면 느끼하고 순수한 닭으로만 육수를 내야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해요. 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닭가슴살 같은 거 보통 좀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닭가슴살 자체가 막 그냥 막 쫙쫙 찢어집니다. 이렇게 막 결대로 막. 닭가슴살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퍽퍽해갖고. 퍽퍽하고. 근데 이게 여기는 오랫동안 끓이고 이제 국물을 우려내고 해가지고선 만들어 놓은 거라서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아주 부드럽고 그냥 결대로 쫙 찢어집니다. 닭은 사실 최고의 보양식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쉽게 하기가 좋아갖고 그렇죠. 닭은 진짜 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어디 놀러 가서 하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통만 있으면 돼요. 냄비에다 그냥 마늘 넣고 네. 닭 한 마리 넣어놓고 뭐 인삼 뭐 가진 거 뭐 오가피 넣어도 되고 뭐든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잠깐 놀다 오면 그냥 푹 삶아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약간 좀 보양식이 뭐 프랑스에서는 어떤 보양식이 있어요, 혹시? 그냥 닭고기의 스튜? 뭐 닭고기 찌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약간 국물이 약간 삼계탕 그러니까 찹쌀 없는 삼계탕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백수에 비슷한 거죠. 어르신들이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럼 비슷한 게 뭐 일본에는 뭐 일본은 1등이 그거죠. 뭐 장어 덮밥. 장어덮밥. 정말 어느 정도로 장어 덮밥을 사랑하냐면 사실 장어가 좀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장어 덮밥하고 똑같은 맛에 메기 덮밥이 나왔어요. 메기를 식감도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장어보다는 좀 싸니까. 원래 그걸 메기도 약간 너무 좀 먹고 비슷하잖아요. 약간 예. 좀 부들부들한. 교토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기온 맛질이라고 있어요. 기온 맛집. 그 축제에 쓰는 장어가 한국 장어예요. 그 정도로 한국 장어가 대접을 받는 거죠. 한참 등산을 하고 땀을 쫙 빼고 내려가지고 먹는 닭죽.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즐겨보시죠. 날이 쌀쌀해지며 뜨끈한 국물에 보양식이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하면 올가을을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하게 할 맛과 멋의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닭죽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주변에 둘러볼 관광지로 남한산성만한 곳이 없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남한산성은 해발 500m가 넘는 성곽으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왕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무기를 다뤄보고 VR 콘텐츠를 활용한 남한산성 가상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다채로운 전시, 공연이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남한산성에 닭죽을 먹으러 가자 계획하신다면 사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경기도 지식에 김풍, 정호영, 파비앙의 맛있는 경기도를 검색하시면 포천 이동갈비, 수원 왕갈비의 탄생 비화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특색 있는 음식에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 어제 같은데 그새 겨울로 향한 길목에 들어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해가 짧아지면서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해서 건강 잃기 쉬운 요즘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일조량 차이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인데요.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기온의 영향보다도 체내 에너지 소비량과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영양소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몸의 영양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식품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영양의 상식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피트니스, 피톨로지의 아주랍니다. 우리 흔히 먹고 산다고 얘기할 만큼 먹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중요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어제는 이거 먹어라, 오늘은 이거 먹지 마라.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질적으로 먹는다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먹는다라는 건 뭔가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내 몸을 만드는 부품을 공급받는다는 목적이 있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기계가 이렇게 못 돌아가잖아요. 네.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을 돌릴 수 있는 배터리를 구한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를 통해서 이런 부품과 배터리를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영양소란 뭘까요?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배우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맞아요. 사실은 거의 전부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어떠한 걸 먹더라도
뭐 온갖 색깔이 다양하고 뭐 향이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98% 이상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입니다. 그러면 조절소라고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요. 뭐 나머지 모든 뭐 항산화 성분, 무슨 성분 다 합해봐야 2%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먹는 거죠. 네, 3대 영양소로 꼽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보고 우리 넘어가 볼까요? 먼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형태가 있고 소화가 안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형태는 식이섬유가 가지고 있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죠. 먹으면 살 안 찌니까 네, 소화 안 돼서. 그다음에 소화되는 것은 전분 형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전분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컴퓨터라든 모든 게 전기가 필요하듯이 ATP라는 분자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해야 돼요, 계속. 근데 그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포도당을 탄수화물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원이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단백질. 단백질은 사실은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탄수화물 지방이 아닌 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나머지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요? 지방은 우리 세포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있다, 물이 있다, 가둬놓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가두는 경계를 만드는 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을 만들려면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방의 기본적인 기능은 세포막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남잖아요. 먹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지방 형태로 비축해주는. 왜냐하면 지방으로 형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남는 게 있으면 다 지방 형태로 비축합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얼마나 마셔야 되고 물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소화액이 나온다, 추상액이 나온다,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음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묽은 죽처럼. 그래야지 음식에 백이 있으면 닿아야지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결국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묽은 죽처럼 되지 않으면 소화 흡수 자체가 안 일어나죠. 우리 몸에 거의 40kg 가까운 물이 있지만 이게 다 반드시 필요한 양이어가지고 여기서 1kg만 모자라도 갈증이 심하게 나요. 2리터가 모자라면 거의 뭐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10%가 모자라면 4kg가 빠져나가면 반드시 죽어요. 4kg 빠져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처럼 생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물을 그러는 거고 화상 탐사가 그러니까 외부의 형성 탈 항상 물을 체크하잖아요.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첫 번째 필요한 영양분이 물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영양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사실 우리는 3대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4대 영양소 그리고 제1 영양소로서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떠한 반응도 물 없이면 고체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자체가 어제까지 화학 변화, 단백질이 뭐 효소가 있다 그러는데 효소가 그냥 물 없으면 분말이에요, 분말. 아무것도 못하는. 물이 있어야만 기회가 적당하냐. 근데 물도 요 하나당 하나 정도가 아니라 물이 주위로 완벽하게 감싸야 돼요. 어떠한 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주변에 자기 양의 10배 정도 물은 있어야지 얘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물 없이 기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옛날에 바다에 살 때도 물에서 있었고 그 바다에 살던 동물이 다 사실 밑으로 올라온 거죠. 또 식물도 보면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그냥 물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비축하는 식물도 있죠. 다육식물처럼. 저런 식물도 보면 세포마다 물을 보관한 큰 통이 있어가지고 세포마다 다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하게 물을 보관하고 있죠. 생명 활동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치면은 물을 그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로 생각을 하면 되네요. 아무리 뭐 크레파스다 물감이다 좋아도 도화지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또 그게 있잖아요. 생수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뭐 심층 해양수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프리미엄 생수다. 이게 별다를 게 있나요? 미네랄이 많은 물을 뭐라 그러죠? 경수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많이 있냐 그러면 땅이 넓은데 물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데는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이 녹아 있으니까 물이 경도가 높아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높아, 칼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보면 미네랄이 풍부한 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 그걸 통해서 그 물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냐? 그건 또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별로 아니고 그게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좋은 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건 고맙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네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온 게 주 원인이지만 그래도 물을 통해서도 녹아 있는 미네랄이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 맛이 안 좋아요. 맛이 안 좋아요. 미네랄 함량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생수들 마시다 보면은 아 맛있는 물이 달다 이런 느낌이 오는 물들도 많잖아요. 그런 물들은 그러면 미네랄이 오히려 적은 물인 적당히 건가요? 적어서. 적당히. 증류수는 또 맛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미묘한 성분은 오히려 우리가 치매 성분도 약간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들어있으면 그 탄산도 약간 녹아있거나 미네랄이 적당한 피율로 돼 있으면 기분 좋은 맛을 주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온 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특히 이온 음료는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랑 다르게 운동 전후로 먹고 그리고 더운 날 전해질 보충이다. 그리고 뭔가 기운을 돋궈준다 해서 생각보다 많이 마시더라고요. 이온 음료는 우리 그냥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전해질이라는 게 보충이 되나요?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우리 몸에 가장 흡수하기 좋은 상태가 체액하고 같은 농도일 때 흡수가 잘 네. 되거든요. 증류수도 흡수가 안 되고 고당이야. 소금처럼 이렇게 미네랄 농도가 너무 높아도 흡수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액이 농도하고 맞춰가지고 가장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 액이죠. 네. 흡수력을 높아야 된다. 급하다 그럴 때는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죠. 수돗물 안 좋다고 막 정수기 광고할 때 막 안심되십니까? 막 이러면서 정수기 광고하잖아요. 저는 사실 수돗물 맛없어서 저도 안 먹는데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우리나라 물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정수도 우리나라는 도시 밀집이 잘 관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흐르는 물이라서 생각보다는 괜찮고 네. 우리 몸이 물의 수돗물이 좀 그런 게 냄새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오슨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건 PPT예요. 조분의 1만 있어도 냄새가 흙냄새가 확 나. 아, 조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 이런 게 조분의 1만 있어도 100만, 10만이 아니라 10억분의 1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갈증에도 민감하지만 어떤 특정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까 같이 생수 비슷해 보이는데 미네랄 함량에 따라서 맛이 약간 다르는데 그걸 또 먹다 보면 어느 물이 더 맛있다고 볼 정도로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예민해요. 위험한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양의 물질에도 예민하게 감각을 한다. 그래서 맛 차이를 느끼고 냄새 차이를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마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로 수돗물 자체가 몸에 해로운 성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 자기 몸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잘 감각하고 조절한다. 차라리 생각보다 똑똑하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몸을 믿고 몸의 감수성을 높이려고 그래야지 헛된 정보에 감수성을 높이지 마세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하루 물 권장량은 200ml 8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지만 실제 우리의 물 섭취량은 평균 500ml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중요성과 효능은 이미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면역력을 키워서 감기, 독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고 피부 노화 방지,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이 최근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족할 경우 사고력과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험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이 마시는 그룹에 비해서 5% 더 낮은 성적을 보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간 생명의 원천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인 물.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방법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소화 기능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왕이면 식사 중보다는 식전에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마실 때도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처럼 다른 컵에 따라 마시면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돼서 더 건강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인터넷 검색창 경기도 지식에 우리 몸을 위한 영양소 바로 알기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영양소에 대한 진실과 다양한 효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